그거 이제 제가 최근에 받았던 이력서들 보면은 네. 다들 이제 이력서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스터디 참여, 음. 김영환님 강의 뭐뭐뭐 수강, 예. 무슨 책 완독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예. 왜냐면 회사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나열하고 나서 회사 거는 아까처럼 내가 이제 쓸 만한 재료가 없었는데 나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꾸준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일일 커밋을 하고 있는 거, 매일매일 책을 읽고 있는 거, 뭐 네. 김영헌님 강의를 몇 개나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쓴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쭉 나열해 놓으면 난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구나를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인풋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인풋이 중요하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뭐가 투입이 되었는지 그게 저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사는 아니긴 해요. 투입된 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웃풋이 뭐야가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자기개발도 했어요. 나는 이를 커밋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이걸 했어요가 돼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뭐를 위해 이거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사지가 이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로만 쭉 나열되는 그냥 인풋만 쭉 있는 거는 그걸 하고 나서 그래서 아웃풋이 뭐예요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력서 쓸 때도 내가 책을 많이 봤다 보다는 책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 혹은 나의 변화, 내가 코드를 짤 때의 변화 이런 것들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되렸는데 내가 아침에 몇 시에 기상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몇 킬로미터를 뛰는지 축구화를 뭘 신는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기에 나가서 몇 골을 넣고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결과지상주의일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절대 아닌데 저는 결과지상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맞아요. 네. 그 비유하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경기할 때 막 지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사실 얼마나 이제 안타깝고 젖잘싸. 네. 그게 이제 매번 맨날 그러면은 오히려 저 사람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게 실력일 테니까.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생각 들죠. 우리 회사 와서도 저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떡하지? 아웃풋은 안 나오고. 그 느낌 알죠. 네. 저희는 학생 뽑는 게 아니어가지고 장학생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뽑아서 우리 학교를 빛낼 사람을 뽑는다 이게 아니니까. 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연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이력서를 쓰신다면 그러니까 나 그래도 그 공부하고 나서 그 공부 왜 했지?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짜던 코드가 어떻게 변화가 됐지? 그거 뭐 깃 로그 같은 거 보면 되니까 코드 리뷰는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웃풋 위주로 좀 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초점이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보다는 노력의 결과물로 이렇게 됐다. 좀 더 좋은 초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력서 팁이었고요. 네. 포장지 팁.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의 측정치가 이력서에 없어도 사실 봅니다. 뽑고요.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뽑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거기 이제 적힌 게 본인의 있던 환경 내에서의 그런 개선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본인이 있던 환경 내에서 개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하다못해 뭐 신뢰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또 이제 직접 만나봐야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사실 못난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을 잘 못한 개발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이제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다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말고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예. 그래서 뭐 API 속도를 뭐 800% 증가를 했다 한들
그 다른 어떤 옵션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은 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런 데이터는 없을지라도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진짜 같이 가는데 꼭 필요한 개발자야 이러면은 그런 게 없어도 뽑습니다. 그건 맞죠. 뭐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예, 이제 그때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뭐 하나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네. 리얼포스랑 해피해킹 키보드 아닌 삼성 키보드 쓰면 탈락시켜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언제요? 지금 말 조심하세요. 지금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담으로 했었다, 유튜브에서. 농담을 했었다. 했잖아. 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한성 키보드 탈락.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약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약간 더 높게 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은 그 느낌이란 게 또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를 항상 기대하고 이력서를 보고 접을 봅니다. 근데 이거 있어요. 저도 그 부분 완전히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탈락시키는 서류는 있을 거잖아요. 아니, 탈락시키는 서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단편적인 팁이긴 하지만 궁금한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봐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전에 서류에서 탈락되는 거는 호돌매는 그럼 데이터도 안 보고 변수도 너무 많다고 한다고 하면은 뭘 보고 탈락시키나? 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막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코드 같은 거를 아예 첨부를 안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 뭐 GitHub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알집으로라도 이제 압축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태로 뭐 블로그도 없고, 뭐 그런 지원서는 당연히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좀 탈락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근데 얘기해도 되나? 왜 나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냥 술술 넘어갈 뻔했네. 아니 근데 맞잖아. 왜냐면은 그냥 호돌맨이 앞에서 했던 대화에서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사실 조금 아무래도 이제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진흙 속의 진주를 찾는 마음이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면접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거는 진짜 그냥 본인 스스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회사에 정말로 좋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좋다. 꼭 그런 게 없어도 뭐 상관은 없다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보긴 하고요. 코드를 보고, 그리고 이력서 글 쓴 거 봐요. 맞아요. 전 약간 글 좀 중요하게 봅니다. 글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거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느낌뿐만 아니라 또 글 자체도 이제 어떻게 썼는지도 또 중요하고, 잘하는 개발자는 글도 좀 잘 쓴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쓴 왜 인프론을 지원했어요, 뭐 저는 어떤 개발자라고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후킹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후킹이 아니고 다 어뷰징 포인트가 돼버려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후킹 포인트도 이제 저희가 딱 찝을 수 있는데, 이게 찝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글이라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읽으면 이 사람 되게 한번 면접에서 만나보고 싶다 하는 형태로 글 쓴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게 딱 이 사람은 좀 별론데 이 사람은 좀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글을 좀 봅니다, 제가. 그리고 코드에서는 이제 코드를 좀 제출하신 분들 보면은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거기서 진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일단 코드만 제출하면은 한 50점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 50점에서 한 60점 정도에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역량이 50점에서 60점인 분들이다라는 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80점, 90점 분들은 진짜 거의 안 들어오죠. 배민 가야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배민 가셔면 되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걸 인정하고, 저도 이제 개발자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50점, 60점인 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분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내신 코드 중에서도 약간 대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봐요. 혼자만의 그런 파워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간단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이 부분은 좀 생각 이시했다라고 이렇게 건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호돌맨이 얘기한 거는 이력서에 쓸 게 없더라도 너무 이제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맞아요. 나는 이력서에 쓰는 자기소개나 지원 사유, 그리고 뭐 이제 코드,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본인의 개인 프로젝트 코드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를 이야기하신 거고. 네. 그리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로 이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스타트업에 계시다가 한 1, 2년 정도 열심히 이제 맞아요. 뭔가 셋업 멤버로서 일을 하시다 개발을 하시다가 뭔가 회사가 잘 안 됐어요. 2년 뒤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 지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좋게 봐요. 어쨌거나 이제 그분이 열심히 2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진짜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기여를 하셨다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와가지고. 네네. 예, 그런 경우는 봅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물론 호돌맨과 저랑 같은 규모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호돌맨 입장에서 저보고 자꾸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작년에 인프런, 지금 인프런 똑같지만 생각보다 태도랑 로열티라고 불리는 두 가지 부분이 채용에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로열티라 하면 충성심 이거가 아니라 동료의 정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고 팀원을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서비스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냥 그게 조금 중요했고,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사교성이 뛰어나야 된다, 인싸여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뭐 MBTI E보다는 E랑 I 중에서 E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예, 네. 어쨌든 표현을 할 때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화살의 방향이 팀원을 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인데, 자꾸 이걸 팀원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 서비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동료들인데 동료처럼 안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말할 때마다 드러나요. 그래서 면접 때는 그런 분들 무조건 걸러내거든요. 저분은 입사하면 화살이 동료들에게 향할 수도 있겠다 네, 싶은 분들, 그런 그쵸. 분들은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못해도 우리 같이 일할 때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재밌다, 재밌다랑 막 유세윤처럼 웃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네, 막 그냥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게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지금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그냥 가르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이나 우리 조직 혹은 같이 일한 동료들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죠. 네, 싫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또 이런 거는 금방 따라하려 그래도 어차피 대화하다 보면은 이게 또 나오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네, 사람이 싸운 게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니컬한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개발바닥 때문에 자꾸 주니어들의 평균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주니어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다고. 기원자 입장에서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이런 거 하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너네가 자꾸 뭐 좋은 주니어라면 이런 게 필요해, 저런 게 필요해라고 지금 저희가 뭔가 이제 뭐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나 혼자서 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는 진짜 그게 판단 기준 중에 하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럼 나 그런 거 안 해, 다 이직했는데 뭐 너네가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신입이나 이직하는 사람들 더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 나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자꾸 겁을 먹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쩌지? 미안합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뭐 근데 이거를 뭐 다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스스로들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철저히 이제 저희 둘 각자만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네. 맞아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만의 길이 있고 각자만의 또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길을, 본인의 경주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나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 하면은 뭐 자기 전에 누워서 나는 어떻게 좀 학습을 해야겠다, 어떤 개발자가 돼야겠다, 뭐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만한 거고요. 출근할 때 저 사람들 만나서 빨리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재밌게 일하고 싶어,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인 거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좀 이야기한 거여가지고 저희의 소망이죠.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소망이죠. 맞습니다.